229번 보자. 얘는 이거네. gx랑 마이너스 절대값 fx. 그렇지?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를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여줬습니다 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그렇지? 둘 다 뭐에 대해 대칭? 6에 대해 대칭. 만나는 점은 뭐가 돼요? 9가 돼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지? 뭐랑 뭐? 3이랑 9네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얘를 체크한 이유는, 이걸 그냥 뺄게. 32번. 30분만 할게요. 일단은 축이 x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4가 됩니다 라는 건데, 근데 2,10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과 항상 만난대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보다 더 큰 값이거든. 얘가 혹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면 얘가 축이 2인데 0하고 3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데, 이놈이 위에 있잖냐, 2,10이라는 점이 어떤 직선을 그어도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될 거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프 개형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x는 2야. 근데 얘가 0에서부터 3까지를 따질 건데, 얘가 2,10이라는 점은 여기 위쪽에 있거든. 어떤 직선을 긋던 간에 항상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래로 볼록인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다 조건이에요.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식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식이 많아져요. 그럼 문제를 좀 다시 보세요. 오케이? 식이 너무 길어. 그럼 문제를 좀 다시 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까? 라는 게 돼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고 막 써제끼지 마. 제발 좀 문제 풀고 막 써제끼지 마. 한 번 고민은 해보고 그 다음에 써제끼세요. 알겠지?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것을 훈련이 돼 있으면 3년 걸린대. 수능을 잘 보기까지. 오케이? 통계적으로 그런데, 통계적으로 3년 공부하면 수능을 잘 본대. 그래요?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면은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오, 그러자. 알았지? 다음 봅시다. 내 목표야. 내 목표가 항상 얘기하지만, 딱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딱 고3이 딱 맞췄을 때 있잖냐.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학교를 못 가도 다 웃으면서 보긴 보더라. 대학교를 못 가도 다 웃으면서 보긴 보거든. 근데 이제 그 떨떠름한 웃음하고, 나 진짜 대학 가라는 이런 웃음이 갖고 느낌이 다르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봐봅시다. 243. 오, 이 번호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 3의 몇 제곱인가? 5제곱이에요? 봐봅시다. 한 근이 이거입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져요. 오케이?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져. 그러면 하나가 무엇을 갖는다면, 이렇게 허근을 갖는다면 다른 한 건은 어떤 것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혈례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거든. 그럼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의 실근하고 나머지 두 개의 형태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혈례의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해공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3차 방정식에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근으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혈례의 근을 근으로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이것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는 0. 이 식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 있잖냐? x의 세제곱 플러스 nx의 제곱 플러스 n제곱 x 마이너스 p는 식이 이렇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얘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건데 뭐 전개해서 정리할까? 전개해서 정리하면 x의 세제곱 제곱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알파 x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a 알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알파 오호 마이너스다.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식과 같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져 있기를 n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n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a d 이거 d가 아니네.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의 값은 a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알파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정수인가? 알파가 정수예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정수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라는 걸 확인해 봐야지. 알파라는 값은 2a 플러스 n. 자연수와 정수의 합이잖냐? 그래요?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네. 그래요? 알파가 정수고 여기 조건 또 없나? p가 소수네. p가 소수예요. 그럼 봐봐. 두 개를 곱했는데 소수래. 알파가 정수고 정수가 아니면 이거 이제 힘들졌냐? 정수란 사실 알았으니까 알파는 뭐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알파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대입해서 a의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게 앞에도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친구가 있더라. 풀이를 쭉 보는데 내가 그거 언급하지 않았거든? 앞에 소수 문제 있었지? 앞에 소수 문제 있지 않았어? 있었지? 앞에 있어. 근데 얘가 혹시 n의 제곱 플러스 뭐 2n 플러스 1이고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면 당연히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건데 앞에 문제 너희들이 혹시 이렇게 안 풀었다면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1이 되는 형태를 다 찾고 있었다면 한번 확인해봐. 누군가 그렇게 풀었는데 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한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한번 체크해봐. 다음 봅시다. 246번 봅시다. 246번을 체크한 이유는 단 하나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얘가 3x가 들어간 순간 얘는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3분의 감마가 됩니다. 라는 건 알지? 얘를 3분의 1배 축소했으니까. 그래요? 다 3분의 값이 붙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얘도 똑같네. 얘는 근의 형태가 3알파, 3베타, 3감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니까 얘가 3이니까 a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 당연하네요. 오케이? 이거는 맞네. 그 다음에 D거 봅시다. 알파가 1이면 세근의 곱이 0이에요. 그러면 B가 1이다. 이는 한번 해보자. 오케이? 뭔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얘가 알파의 값이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알파 플러스 2,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 얘가 0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감마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1, 감마는 몰라. 오케이? 이렇게 세 개의 근으로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그러면 B가 1인가? 라는 거지. B가 1 된가? B는 두 개씩 곱해볼까? 두 개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이네.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다음 봐보자.
계산을 쭉 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한 hov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입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알아.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은 복소근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떤 형태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메가가 한 근이 얘야. 120도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 넣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오케이? 그러면 얘가 오메가야? 얘가 오메가 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세제곱하면 1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 보이지? 120도니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잖아. 넣어서 하자. 얘 몇 개씩만 하면 돼요? 3개씩만 하면 돼? 그래요? 3개만 일단 대입하자. 1 대입했을 때 오메가 바 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라서 오메가 바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뭐가 될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미안. 1. 이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오메가 바 분의 1이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n이 1일 때 이거예요. 오케이? n이 2일 때 합시다. n이 2일 때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 그래? n이 3일 때 오메가 바의 5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되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는, 이렇게 하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인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오메가야. 오메가의 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얘가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근데 얘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그런가? 오케이? 그러면 이거 3개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바. 3된가? 1 되지. 그렇지? 미안. 3 된다. 그래요? 잠깐만. 내 멋대로 썼다. 3이 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대입하면 3 되는 거 보여? 그럼 이제 다 나온 거 아니야? 20개 있네. 3이 20개 있네.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계산을 빨리 하는 것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처리하자.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오메가 바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거 한 거 있잖냐. 세제곱. 해서 제곱을 찾아줬습니다. 라는 거 있지. 이거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빨리 나와.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어.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여기에서의 합이 있잖냐? 오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너희들이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더라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이런 거 너희들이 연습을 해봐야 바를 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바로 보일 거 아니냐? 이런 연습은 자주 해봐야 돼.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258번) 보자. 294. 그러지? 394지, 이거. 3번. 그래요? 이거 외우고 있어, 나도. 이거 맞지? 3번. 맞지? 이게 기출문제인데, 나도 이거 외우고 있어요. 센에 있었거든? 센에서 빠졌다? 전 센에 있었어. 그래서, 기출문제인데, 짜증나는 문제인 건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해봐도 돼요. 봐보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까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짝수야,
AD. 이게 연속되는 짝수예요. 이 네 개가. 그러면 얘가 n이면 얘가 n 플러스 2, 얘가 n 플러스 4, 얘가 n 플러스 6이 돼요. 그렇거든? 그때 당연히 기름이니까 얘가 수직이 돼. 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고 싶냐면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n 플러스 4 마이너스 x라고 놓고 해서 x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여기서 목표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이렇게 놓는 순간 n 플러스 4에 대한 식이 있어서 복잡하잖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걸로 나오냐면 이 길이를 뭘로 놓겠습니다? n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n-x라서 계산이 좀 쉽지 않냐? 그럼 얘가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가 n-2가 될 것이고 얘가 n-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 줄 수 있게 되네. 무엇이 n-4의 제곱이라는 것은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x의 제곱. 얘는 n-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이 두 개 연립했더니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다시 x의 값 대입해서 n의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자꾸 고민해야 돼. 얘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했으면 계산이 좀 복잡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계산이 좀 쉬워질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계속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을 고민해보자라는 거야. 최대한 식을 작게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 실수가 적어. 그렇지? 그러면 그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자. 이 문제도 아까 처음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뭐냐면 나한테 fx라는 식을 줬네. 그런데 이 fx 밑에 식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냐면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에다가 3x를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된 거거든. 다시 또 뭐를 집어넣었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뭐에 대해 대칭시켜버렸어?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값은 씌울 수도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0보다 작은 파트에서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을 마이너스 3하고 5라고 놓아줬어. 그러면 요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5가 아니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랑 5가 될 때니까 x가 뭐하고 뭐가 될 때입니다 라는 게 보여요?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풀어도 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지. 뭐 하겠습니다. 3분의 1배 축소시키겠습니다. 3분의 1배 축소를 시키면 y축을 기준으로 3분의 1배 축소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3분의 5가 돼.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거고 1이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건데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당연히 얘를 식을 정리해서 뭐 3x, 마이너스 3x를 넣어서 정리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fx에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내가 요구한 식은 fx에서 이렇게 바뀐 식이잖냐. 그러니까 근이 되는 형태는 마이너스 3이 될 때, 5가 될 때의 x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봤을 때 바로 이제 식을 적어서 막 푸는 게 아니고 ABC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냐? 딱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거의 해가 이게 됐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오케이? 당연히 이거잖아. 뭐? 이거의 해가 얘야. 요 네모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절대값 2x-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부터 8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냐?
이걸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가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은 음수인 건 의미가 없어요. 얘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x의 개수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러면 그 다다음 문제도 봐보자. 다다음 문제를 본다라는 것은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금 다르지? 뭐냐면 나한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절대값 x를 집어넣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x의 제곱과 무엇이 같은 형태예요? 절대값 x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목표야.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하면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4at 플러스 5a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실제로 모르겠잖아. 나도 몰라요. 얘는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 오케이? 실제로 이게 이제 1차식이면 1차식으로 넘겨서 문제를 풀 건데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그것을 평행이동 시킨 것도 애매하단 말이다. 다 애매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싸리 이 양식에서 이 한 형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꼭지점 좌표가 얘를 x라고 놓으면 이것도 이제 y라고 놓을 수 있잖냐.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어디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y는 2분의 1 a의 제곱 x의 제곱 a가 2분의 1 x니까 플러스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4분의 1로 묶었더니 2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거든. 여기 위에 무엇이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냐? 그래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 제곱의 그래프를 집어넣어서 꼭지점을 옮길 거거든. 그럼 이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풀 바에는 어떻게 푸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그냥 a의 값이 뭐보다 0보다 작을 때라 a의 값이 뭐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냐면 나한테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어요. 어떤 값만 대입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0의 값만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 0의 값을 대입해도 여기다가 0의 값을 대입해도 5a의 제곱 플러스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 a의 범위 구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최소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의 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어떤 범위만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양수 파트에서만 신경 쓰고 있는 거잖냐. 정확히 말하면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만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만 생각해 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라서 a의 값을 양수랑 음수로 나눠서 처리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봐보자. 중간에 안 푼 것들이지. 한 문제 안 풀었네. 시간이 꽤나 걸린다.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나눠서 푸세요 라는 거야. 얘랑 얘를 나눠서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를 봤더니
b-1 x a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항상 성립하는 거. b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1차 함계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x축보다 직선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울기가 없어야 돼. 기울기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b가 1이 되고, 무엇의 값이? 상수함수가 되는 a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겠지. 두 번째는, 봐봐. 이게 0이었잖아. 이거야.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a라는 직선이 이거보다 더 밑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않냐?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시켰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 t 9 마이너스 4배 5 마이너스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정수 a 뭐 b는 1이니까 a의 순서상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직선을 직접 구해보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됩니다. 라는 것은 바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체크해버렸나 봐. 못하겠다. 다음 시간 질문이 너희가 많진 않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 너희 질문 많지 않을걸? 프린트 너희 안 봐봤지? 봐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오케이? 너희 그 학교 자히스토리가 불교적인 경우 많지? 지금 없냐? 불교적인 내공의 힘? 힘내자 우리. 어려워요? 봐봐. 그냥 봐봐. 화가 나. 나는 보기 싫어요. 그거 그냥 펼쳐보면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빼놓고 다 눈으로 풀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네. 이렇게. 이런 문제네. 이렇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집이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이제 풀면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질문하진 않았어. 질문하진 않았거든. 근데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 거냐면 인수분해를 너희들이 이제 한 거는 내가 다 봤다만 a-1 2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x-a-1 하고 x-2a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의 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나한테 두 개의 직선이 그려져. 어떤 직선이냐면 y는 a-1 x는 이라고 써도 되나? x는 2a 플러스 1이라는 직선 두 개가 그려져요.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이랑 a-1이라는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이 그려져요. 그러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범위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 값 만나는 교점이 a는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의 값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어떠한 값이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a-1의 값이 더 커. 그러니까 a가 뭐보다 작고 x가 뭐보다 작고 2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x가 뭐보다 커요? a-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될 거고 a의 값이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x는
a-1보다 작고 x는 뭐보다 큽니다. 2a 플러스 1보다 더 큽니다.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잘못했네. 사이의 범위였네. x는 뭐랑 2a 플러스 1보다 더 크고 a-1보다 작아요. x는 a-1보다 더 크고 2a 플러스 1보다 더 작아요. 오케이? 이 범위가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여기에 해를 갖지 않으니까 공통된 범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사이의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당연해. 왜 당연하냐면 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거든. 이 사이에. 그러면 무엇을 대입했을 때 2a 플러스 1이 크든 작든 이거 그냥 대입했을 때 음수이면 되고 a 마이너스 1이 크든 작든 여기다 대입하면 음수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었더라고. 범위 나눠서. 이제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제 어저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애초부터 이런 범위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풀 때는 나눌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냥 뭐만 해줘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야. 크기가 크든 작든 이 범위가 어디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잠깐 기다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 다음 봐봅시다. 근의 분리를 볼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푼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푼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월등히 빨라요.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양수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양수에 있으면 돼요. 콘베시티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에 있어요. 오케이? 기울기가 양수이고 그러니까 2k-4가 양수이고 접하는 형태 그러니까 콘베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두 개를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이네. 그렇지? 그 다음 봐보자. 얘도 똑같은가? 얘를 정리해봤더니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되겠대요. 이거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냐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거든.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뭐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고 2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놔뒀을 때 f-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뭐가? f2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네요. 그렇지? 얘는 이항시켜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다음 이제 마지막 거 볼까요? 두 시근의 알파와 베타를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a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2a x 마이너스 1이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1,0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2a인 직선이잖냐. 그래요? 얘가 두 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이렇게. 두 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한 근은 무조건 1이야. 그래요? 한 근은 이거 무조건 1이야. 그래? 나머지 하나의 근이 A 값보다 더 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나머지 하나의 근. 알파의 값. 첫 번째는 양수 A니까 근이 이렇게 같겠습니다. 이건 당연해.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 그러면
얘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뭐 대입하면 돼요?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더 크면 돼? 직선이 더 크면 됩니다 라는 것을 보고 2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더 크면 돼요? 이차 함수가 더 크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와 무엇이 있겠습니다. A 값이랑 2A 값이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뭐 이거 아니라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A가 그냥 1보다 작고 A가 2분의 1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바로 나오네. 그런가?